절대적 판단 기준이 있는가?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누구나 동의하는 절대 기준을 아십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선생님은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사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그러나 시험 삼아 한번 말해보도록 하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또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아는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내 그대에게 한번 물어보겠네.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되지.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원숭이도 그러한가? 사람, 미꾸라지, 원숭이, 이 셋 중 누가 바른 거처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은 가축을 맛있게 먹고 사슴은 풀을 맛있게 먹으며 지네는 뱀을 맛있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맛있게 먹지. 사람, 사슴, 지네, 올빼미 이 넷 중 누가 바른 맛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사슴은 사슴과 어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와 논이네. 모장과 서시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미인들이지. 그러나 그들을 물고기가 보면 물속 깊이 숨고 새가 보면 하늘 높이 날아가며 사슴이 보면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지. 사람, 물고기, 새, 사슴 이 넷 중 누가 세상의 진정한 미색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제물론 이 이야기는 설결과 왕의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설결은 요임금 시대의 유명한 현인이었던 허유의 스승이라 한다. 지금 설결이 왕예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으니 왕예는 스승의 스승, 현인 중의 현인인 셈이다. 그런 왕예에게 설결이 3번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왕예는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라고 답하고 있다. 그는 우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가능한지를 모른다고 말한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왕예는 진실로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이 우화를 통해 장자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자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3가지 사례, 즉 올바른 거처, 올바른 음식, 올바른 배우자의 경우를 예로 든다. 여기서 반복되는 올바름은 하나의 절대적 기준을 의미한다. 거처, 음식, 배우자에 대한 절대적 기준, 즉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기준이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다. 미꾸라지는 늪지가 편안하지만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건강을 해친다. 원숭이는 높은 나무 사이를 자유자재로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오금이 저려 부들부들 떤다. 올빼미는 쥐를 잡아 맛있게 먹지만 사람들은 쥐를 보면 기겁한다. 사람들은 절세미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사슴이나 새들은 죽어라 달아난다. 이처럼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장자의 생각이다. 바른 거처, 마땅한 음식, 좋아하는 미색에 대한 기준은 종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양 철학자 베이컨이 말한 종족의 우상을 떠올리게 된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족의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다. 붉은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인다.
개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과 개가 바라보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해하는 세상은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베이컨의 이른바 4대 우상론은 애초 참된 삶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 대상을 바라볼 때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한계를 말한다. 동굴의 우상은 각자 개인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대상을 인식하는 한계를 가리킨다. 시장의 우상은 언어가 가지는 한계다. 명칭만 있고 존재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정의한 표현이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유명인의 권위를 이용해 자기 논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컨은 이들 4대 우상을 제거해야 비로소 순수 경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참된 삶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장자의 경우는 어떤가? 장자의 주장은 베이컨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르다. 넓게 보면 장자 역시 진지, 즉 참된 삶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상대주의적 논의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참된 삶을 얻으려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각자가 서 있는 현재의 좌표를 포기하고 나의 눈을 떠나 타인의 관점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사유의 유연성을 지닐 때 비로소 참된 삶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장자의 이야기에는 좀 더 현실적인 계기가 있다. 그가 살던 세상에 만연했던 온갖 형태의 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백가쟁명이 한창이던 당시 제자백가의 여러 학파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네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장자는 그런 소화적 태도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앞에 우화를 들려주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나아가 인간도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재물론에서 장자는 말한다. 내가 보기에 인의 논쟁의 시작이나 시비 다툼의 길은 번잡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니 내 어찌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고유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내 눈에는 나만의 파란 안경이 씌워 있을 수 있고 너의 눈에는 너만의 빨간 안경이 씌워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온갖 시비 문제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우매한 사람들은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물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로 통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이들에게 장자가 주는 해법은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를 담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는 것이다. 내가 옳으면 너는 그른가? 가령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하자.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한다면 자네는 정말로 옳고 나는 정말로 그른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로 옳고 자네는 정말로 그른 것인가? 어느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그른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옳거나 둘 다 그른 것인가? 나도 자네도 알 수 없다면 제3자는 더더욱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시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자네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그는 이미 자네와 생각이 같으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나와 생각이 같으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나와 자네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와도 자네와도 생각이 다르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자네와 같고 나와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판단하게 한다면 그는 이미 자네와 나와 생각이 같으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 자네 그리고 제3자 모두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제물론. 이 말은 구작자와 장호자 사이의 대화 중 일부다. 장호자가 구작자에게 분별적인 알을 통해 시비를 따지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일러주는 대목이다.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우리 생활에서 이런 시비 논쟁은 얼마나 흔한가? 문제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A와 B가 논쟁을 벌여 어느 한쪽이 이기든 그가 정말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장자는 그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왜 그런가? A와 B는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생각이 서로 다르고 각자가 놓인 처지와 상황 또한 다르다. 이처럼 서로의 조건이 다를진데 양자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다니 이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진리의 자리에서는 논리나 말주변으로 논쟁에서 이겼다 해도 그가 반드시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3자인 C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우리는 흔히 제3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자의 관점은 다르다. C의 생각이 A나 B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자신이 이해하는 입장이 옳다고 할 것이고 A나 B와 전혀 다른 입장이라면 둘 다 그르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C의 생각이 A와 B와 같다면 A와 B 각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그들 모두 옳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C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정확히 시비를 가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장자는 제물론에서 천예에 의해 조화시키고 만연에 맡기라고 제안한다. 천예란 시비를 초월한 자연의 길 또는 모든 대립이 균형을 얻어 각자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자연의 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천예에 의해 조화시킨다라는 말은 시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조화를 지향하는 자연의 도리에 따르라는 것이다. 만연이란 저절로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연에 맡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변화의 흐름에 맡기고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이것과 저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해내야 할 때가 있다. 가령 누군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사람을 즉시 붙잡아 합당한 형벌을 가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어떤 때는 이것과 저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가름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명확히 판가름하지 않음으로써 시비 문제 자체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명철한 이성과 철저한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지는 일은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현실에서 옳다 그르다는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옳고 상대적으로 그를 뿐이지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크게는 인간이라는 종족의 한계에 갇혀 있고 작게는 개인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갇혀 있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객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의 관점에서는 그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뿐. 이는 곧 각자의 성심 또는 편견에서 벗어나 도의 자리, 즉 자연 자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